오늘은 제54강의 제로성장기의 생존 대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성장을 넘어서 제로성장에 가까운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3강의 할 때는 이전 투구 시대의 경쟁, 이전 투구 경쟁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기업들이 제로 성장기에 대해 생존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에 가깝게 백투더 베이직 차원에서 회사가 뭐냐 하는 것들을 조직에 정확히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은 장사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장사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거라면 사업은 그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활동인데 일회성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고, 그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회사는 끊임없이 생존과 성장이라는 두 개의 과제에 도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존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 회사는 조직의 역량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그 조직을 통해서 성과를 만드는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 조직이 있고 조직의 상하 관계가 계층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까지는 종속 관계가 되어 있고요. 또 수평적으로는 인과관계로 구성되어 있죠. 종속 관계는 목표와 실행의 관계라고 한다면, 인과관계는 협조와 협업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목적지향이고 협력지향의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 향상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조직원들한테 명확히 인식시키고, 그 조직원들이 장사와 사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는 것은 조직의 역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또 다른 어떤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회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역량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고, 그 조직의 역량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원리를 조직원들한테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익 창출 원리를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이익이라고 하는 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밑 발단에서는 종업원의 일하는 태도와 자세,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현장에는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통해서 기초 질서와 기본 준수가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는 일주 월 단위로 결산을 하는 PDCA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고요. 그랬을 때 품질과 원가와 납기가 지켜지는 소위 QCD 관리가 되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고요. 고객 만족 통해서 결국은 이익을 만들어진다는 이 원리를 조직 전체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직들이 활동한 성과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이 제품과 공정과 설비, 품질, 이 사람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현장에서는 현물관리 원칙과 표준을 지킨다고 하는 원칙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은 일일 결산하고 팀장은 주간 결산하고 회사는 월간 결산하는 이런 결산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분량은 제로에 도전하게 되고 효율은 100%가 되고 납기는 100%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업무 계획에는 정량적인 목표와 정성적인 목표가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익 달성도 되고 매출 목표도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업은
목적 지향의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 목적 지향의 활동으로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목적 지향의 활동의 결과가 이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조직원들한테 명확히 인식시키고, 조직원들이 각자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두 번째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원리는 조직과 직무에 관한 원리죠. 조직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출 때 조직이라고 합니다.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호 협조하고 협동하는 것이 조직이죠. 그래서 조직의 힘은 소통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직 안에 있는 또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어요. 직무는 반드시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고 의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행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직무를 수행을 잘하고 조직이 목표를 향해서 소통을 통해서 협업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돌릴 때 나타나는 엔진이 돌아감으로써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직무의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성과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바람개비가 계속 돌면 바람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쉬지 않고 규칙적 반복적으로 PDCA 사이클이 돌아갈 때 직무 수행에서 원활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래서 조직은 의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는 목표 달성이 되면서 상호 간에 협조를 하는 시너지 성과를 만드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조직과 직무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관계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저성장기에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를 통해서 또는 우수한 인재 또 유능한 인재를 통해서 성과를 만드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성장기에 투자하기도 어렵고요. 우수한 인재를 찾기도 어렵고요. 내부에 있는 조직을 잘 활용을 해서 그들이 성과를 만들어내게 하려면 조직과 직무의 원리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이죠. 일과 프로세스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직무는 직무의 합이 모여져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산 계획이 짜지면 자재 소요량이 산출이 되고, 또 비효율을 확인되면 보유 재고를 확인하게 되고, 실제 소요량을 알게 돼서 자재를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프로세스의 끝에서 성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세스 끝에서 성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직무 간의 서로 협업을 통해서 또 직무 간의 연결을 통해서 성과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는 조직은 직무와 기능으로 되어 있지만 성과는 직무들의 합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을 시키고, 직무 간의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하고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프로세스의 결과가 성과를 만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원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기능 간 조직 간의 벽을 없애고 업무의 성과는 프로세스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인식을 명확히 시킬 때 조직의 시너지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는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PDCA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일과 프로세스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일과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성과가 만들어지려면 PDCA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생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작업 지시를 하겠죠. 작업 지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실행을 하게 된 다음에 결산을 하게 됐죠. 계획 대비 실행이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고 데이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만들어진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대 실적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작업 지시한 걸로 끝나지 말고요. 지시했을 때는 반드시 보고를 받는 것이 중요한 PDC 사이클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획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차이를 분석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성과 창출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지시한 다음에 실행한 걸 모니터링하고 계획대 실적의 차이를 보고 다음 계획에 또 반영하는 이런 사이클이 돌아갈 때 비로소 성과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을 PDCA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중소기업들이 가장 취약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로 성장기에 기업들이 지속 성장을 하면서 생존하는 대안은 뭐냐? 돈을 들이고 투자를 해서 우선 인재를 통해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조직을 통해서 성과를 만드는 길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회사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고요. 그 회사는 결국은 하이라키 체계 하에서 철저한 목표 지향의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고, 그리고 조직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지속적인 PDCA 사이클을 돌릴 때 직무와 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성과가 만들어지고, 그 성과는 결국은 프로세스 끝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것이 중소기업과 제조업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통해서 성과를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로 성장기의 생존 대안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